이슈 인사이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볼 세 분인데요. 뉴스토마토 이혜진 기자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전정현 전문가, 허준식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금요일입니다. 이슈 어떤 이슈인지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네, 오늘은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상승 요건을 모두 갖췄다. 물음표가 있습니다. 아마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실적에 따라서 수급 모멘텀도 갖췄고 이슈로 좀 상승 모멘텀을 모두 갖춘 건가? 어제 장에서 좀 확신이 있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좀 차익 실현 매물로 좀 조정을 받는 종목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좀 더 오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반도체 장비주를 얘기해 보려면 두 분도 뭐 아시겠지만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어느 순간 이 치킨 게임의 승자가 됐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모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황, 물론 좋은 전망들이 나오곤 있긴 한데요. 어떻게 보실지도 궁금합니다. 네, 대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전반적으로 안정되거나 상승을 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될 개연성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치킨 게임은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정도로 치킨 게임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공급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 속에서는 이제 반도체 D램 가격이 약간의 편차는 있을런지는 몰라도 되게 안정될 가능성이 좀 높죠. 여기서 수요가 약간만 붙어도 상승할 그럴 가능성이 좀 많고, 그래서 메모리 업황은 지금 현재는 되게 안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제가 고정 가격 추이 이걸 한번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네, 현물 가격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고정 가격으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PC D램 같은 경우는 올라오다가 좀 안정 국면에 지금 현재 진입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지금 현재 한 30.5달러 정도 선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7월 달에는 되게 31달러 내지 32달러 정도로 약간 위쪽으로 올라올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D램 공급권이 나왔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D램 가격의 하락에는 영향을 그렇게 크게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서버 D램 같은 경우도 되게 비슷한 추이고요. 낸드 쪽 보면은요. 낸드 같은 경우는 그림의 표에 보시듯이 되게 그 4월, 에이프릴이죠. 4월 상반월, 하반월이 있는데 하반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그 추세가 아직 이어지고 있고요. 성수기로 이제 진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 전개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업황 자체는 좀 괜찮고요. 또 그렇게 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반도체 장비 업종을 보는 것인데 항상 이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 장비 업종부터 스타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제 같은 경우 반도체 장비 업종이 크게 급등한 그런 이유가 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여하튼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 이때를 좀 더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실적도 꾸준히 좀 좋아진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뭐 실적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시는 거죠, 전망치도. 이 장비 업종은 이제 그 장비가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가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터진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 전에 반도체 업종 앞서서 승자 독식 구조죠. 3사 이제 구도로 나눠져 있는데 이들의 반도체 부문 실적을 봤을 때 호조가 좀 예상이 된다라는 데 보시는 거죠, 긍정적으로. 네, 전반적으로는 호조가 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를 먼저 또 말씀해 주셨어요. 또 제가 나중에 또 궁금해서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긴 할 텐데요. 이 삼성전자 D램 공급 얘기도 살짝 전문가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어제 굉장히 좀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전에 이 반도체 업황에 있어서 설비 투자를 그들이 어느 정도로 늘리려고 전망을 했었는지, 계획을 세웠었는지도 같이 좀 점검을 해봐야 나중에 추가 생산이 얼마나 수혜를 입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허 의원님, 이전에 좀 3사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마이크론까지 좀 어떻게 설비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었나요? 네, 일단 하이닉스를 좀 보시면 그 작년 말에 공시 낸 거 보면요. 경기도 이촌 공장 증설에 1조 8천억 클린룸 건설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이제
내년 2015년 6월 말까지 1년간이고요. 이제 하반기에 이게 좀 일부 나올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이 시설 장치가 아니고 건물도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시설 금액은 얼마인지는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장비 반입은 그리고 이제 이후로 나오는 내용들 보니까 그 공장이랑 클린룸 일단 세팅해 놓고 장비 들어가는 거는 방 봐가면서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뭐 지금 언론 보도 내용 보니까 한 최대 15조 원 정도까지도 장비 반입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쪽도 있습니다. 아주 긴 흐름에서는요, 좀 긍정적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올해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1분기에 보완 투자 형식으로 1조 4천억 정도만 1분기에 집행이 됐고요. 유유 설비가 좀 많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공정 전환하는 것 말고는 올해 연간으로는 대규모 투자는 좀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해마다 10조 원씩은 했던 것 같은데요. 올해 공시된 내용 보면 1분기에 기계장치에 3조 1천억 증설했습니다. 건물까지 합치면 도합 한 5조 3,700억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 반도체가 건물 합산으로 기계 설비까지 들어간 게 3조 3천억이니까 일단 건물이 얼마인지는 제가 체크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기계 장치에 수조 원대 자금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이 스케줄대로 나온다 그러면 아마 추가적으로 제 판단으로는 반도체 쪽에서만 한 6조 원대 추가 증설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설비 투자 확대 움직임까지 실적 호조를 더하고 있겠죠. 그런데 어제 그 추가적인 모멘텀 앞서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디램 추가 양산을 하겠다, 이런 공급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 리포트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진 기자, 그 리포트 내용 한번 살펴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초대형 반도체 공장이죠. 17라인에서 디램을 추가 생산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이 삼성전자는 현재 올해 말 완공 예정으로 돼 있는 17라인에 들어갈 장비 1차분을 발주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17라인이라고 하면은 애초에는 원래 시스템 반도체 전용으로 만들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디램을 추가 생산하는 방향으로 좀 바뀐 거고요. 자, 원인을 좀 보자면 모바일 AP 사업의 성과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좀 부진한 상황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이 애플과의 특허 소송 여파가 좀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 특허 소송 여파 때문에 애플이 주문량의 절반을 대만 업체로 돌렸기 때문인 거죠. 이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 시스템 반도체 주문량이 좀 부족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이제 연말까지 예정된 17라인의 완공 시점이 도래를 하고 있는데 예상만큼의 수요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던 겁니다. 자, 이 때문에 가동 시기가 보시면 내년 2분기로 늦춰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에 따른 고육책으로 이제 디램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이제 좀 바꾸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권가는 이런 디램 공급이 이에 따라서 좀 증가하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가격 하락을 유발하는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익성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느냐 조금은 좀 중립적인 의견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서 얼마나 좀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시각이 궁금해요. 먼저 허 의원님께서는 추가 상승 모멘텀 강력하다라고 보세요? 일단 어제 나온 그 삼성 이야기 리포트 내용 보면 일단 어제 것만 보면 중립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민희 연구원 거 보면 일부 라인, 그러니까 LS 전용 17라인 그러니까 페이스 1 발주가 늦어진다 해도 그 정도가 규모가 이제 오스틴 공장 발주로 나오기 때문에 14나노 뭐 핀팻 투자 관련 수혜주 원익 IPS랑 PSK는 실적 전망 변화 없을 것이라 했다는데 그 부분에 저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제 중립적인 정도인 것 같고요. 하지만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긴 흐름에서는 추가 증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노브로는 긍정적인데 단기적으로는 좀 제한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중립적인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장에서 좀 추가적으로 좀 오르는 종목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 차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정현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도 역시 기노브로는 좋지만 어제는 좀 단발성 모멘텀이었다라는 데 동의하세요? 예, 뭐 긍정적인 측면도 증가하지만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다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디램 쪽 측면에서 보면은 디램 업계 측면에서 보면은 디램을 삼성전자에서 아무래도 추가 공급하니까 디램가가 낮아질 것에 대한 부담은 있죠. 그러나 양산 체제로 삼성전자에서 이제 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이 기존 디램 업계에는 큰 타격은 일단 아닐 걸로 보고요. 그리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메모리 쪽은
더 강화가 된다는 얘기죠. 비메모리 쪽은 좀 지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14나노 핀팻 공정은 사실 비메모리 쪽이죠. 파운드리 쪽입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이 좀 지연이 되게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메모리 쪽의 3D 칩이나 D램 쪽은 캐파가 사실 확대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비메모리 쪽에서는 약간 약점이 되지만은 메모리 쪽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증가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사실 원익 IPS나 PSK 같은 경우가 좀 올랐지만은 조금 다소 좀 인정이 안 되는 부분들도 많았던 것이 파운드리나 이 비메모리 쪽에서는 좀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쪽 측면 14나노 쪽을 자꾸 부각해서 재료화해서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저는 그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비메모리 쪽보다는 이제 메모리 쪽에 이제 캐파가 늘어났다는 측면, 그리고 3D 칩 중에서 3D V낸드 쪽, 이쪽에 캐파가 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원익 IPS나 PSK나 뭐 테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도 허 의원님 시각에는 대부분 중립적인 의견에는 동조를 하는 측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요. 증권가에서는 또 어떻게 전략을 세우라고 얘기를 하는지 들어봐야겠습니다. 자, 이혜진 기자,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증권가 전략은 어떤가요? 네, 일단 증권가에서는 이번 삼성전자의 이 D램 추가 생산이 반도체 장비주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관련 장비 발주가 이어지면서 좀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보시면 그러면서 이제 내년까지 또 업계가 메모리 설비 투자 확대가 지속된 데 따른 어떤 그 반도체 장비주의 수혜까지 같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대부분 관심주로는 원익 IPS, 유진테크 그리고 테스까지 함께 거론되고 있다는 점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자, 증권사별로 좀 더 구체적인 전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M투자증권 분석 보도록 할게요. 원익 IPS를 최선호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원익 IPS 외국인 매수 기조가 앞으로도 좀 지속될 것이다.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목표가는 15,200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어서 HMC 투자증권입니다. 현재 이제 반도체 선두업체들 지금 3D 낸드 투자가 진행 중이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장비주 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관련주로는 이제 원익 IPS 그리고 테스까지 관심권에 좀 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NH농협증권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낸드 플래시 수요 증가로 공격적인 증설과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관심주로 유진테크까지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최선호주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 시각도 궁금해요. 지금 반도체 장비주가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기노브로는 간다라는 데 의견을 두 분 다 주셨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좀 조정을 받는 종목들에 한해서 살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시겠죠. 투자자분들께서는. 특히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에서 5% 밀리는데 좀 사야 되는 걸까요? 좀 반도체 장비주 전략 좀 주시죠. 네, 일단 그 장비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이랑 하이닉스 캐펙스 스케줄로 보면 앞으로도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선호주는 저는 이제 그 시총 1등인 원익 IPS 갖고 왔는데요. 지금 이쪽은 사실 이제 예전보다 훨씬 반도체 쪽으로의 그 매출비가 커졌어요. 반도체도 하고 LCD도 하고 솔라셀까지 다 하고 있는 업체인데 최근에 태양광정이 좀 주춤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고요. 워낙에 이제 그 증착 장비 관련해서는 새롭게 그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쪽들로 좀 나와 있기 때문에요. 긍정적이겠습니다. 그리고 12개월 선행 EPS가 지금 YGFN 거 보면 910원 정도 나와 있는데요. 현재 퍼가 한 13배 정도 됩니다. 13.5배. 근데 글로벌 선두권 업체인 이제 미국의 AMAT가 도쿄 일렉트론하고 이제 합병하게 되니까 좀 달라지긴 현재까지는 이제 AMAT 각사만 봤을 때는 16.9배 나오고 있고요. 네덜란드 ASML 같은 경우가 19.8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쪽하고 등치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뭐 1대1로 그러면 그 원익도 한 20배 가야 되냐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이쪽 업체들이 한 17배, 20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익 한 13배 정도라 그러면 뭐 아주 비싼 구간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정시마다 매수가 낮겠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여기서 좀 낮은 가격대는 아니잖아요. 원익 IPS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보시는지도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매수 단가요? 아니요, 목표 단가를 봤을 때요. 매수- 목표가를. 네. 목표가요? 네. 목표가는 산정을 지금 안 해왔는데요. 지금 같은 PER을 적용받는다고 그러면 뭐 한 15배, 20배 준다고 그러면 뭐 910원이니까 거기다 곱하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한 20배라고 그러면 910원이니까 한 18,000원까지도 볼 수 있겠고요. 또 15배 정도, 한 16배 정도만 준다고 그러면 그보다 좀 낮은 단가. 근데 지금 주가보다는 좀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자리가 12,000원대인데 추가적으로 당연히 오른다라는 데 의견을 주셨어요. 그럼 나머지 종목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종목 스크린을 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없어서 이 종목만 봤고요. 네. 그 가장 1등 주식을 보는 게 지금 시장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IPS를 갖고 왔습니다. 네, 그 이유까지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원익 IPS 최선호주로 제시가 되는데 동의하세요? 네, 사실 뭐 AMAT의 글로벌 피어스로 보면은 비슷하게 이제 가요. 근데 사실은 좀 그래프가 똑같다고 이제 얘기들은 나오는데 시차가 좀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AMAT 주가하고 기본적인 중장기 그 추세 자체는 맞는데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시점에 AMAT 주가하고 지금 원익 IPS하고 같이 움직이지는 않는 속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서로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이제 다른 쪽을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여하튼 D램 쪽에서 돈을 그 치킨 게임에서 승자들이 만져가지고 하반기에는 설비 투자는 물론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부진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쪽에 또 반도체 쪽에 주력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적인 소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튼 장비주는 된다. 그래서 되게 그 장비 업체들 펀더멘탈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익 IPS, PSK, 테스, 유진테크 여기 이제 제우스가 넣어야 되는데 제가 빼뜨렸어요. 제우스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이 펀더멘탈 비교는 좀 무의미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되게 이제 한 달 전에 FN 가이드에서 추정한 걸 수치로 해서 지금 계산을 한 건데요.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벌써. 네,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되게 지금 보면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처지면서 일단 카팅을 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퍼나 PBR이나 ROE는 한 달 전에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PSK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이 조금 처져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외를 시키겠고 원익 IPS도 뭐 대표적 강점이 있긴 하지만 2분기 실적이 약간 처질 것 같아요. 기대보다. 요즘 쭉 내렸다가 인위적으로 끌어당긴 그런 맛이 없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테스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쉽게 죽지 않고 가고 있거든요. 예. ROE나 PBR로 봐도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 빠져 있지만 이제 제우스 같은 경우는 역시 아직도 많이 올라 있는 것 같지만 펀더멘탈 보시면 쌉니다. 예. 그래서 제우스와 테스 정도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두 종목이 신고가를 갔거든요. 52주 신고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오른다라는 최선호주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최선호주에 있어서는 조금 의견이 엇갈립니다만 원익 IPS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념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목이었죠. 반도체 장비주 상승 요건을 갖추고 업황 개선이 좀 더 이어진다라는 데는 물음표보다는 느낌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업황 개선에 있어서는 긍정적이고요. 어제 이슈 자체에 있어서는 두 분 모두 중립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전략에 한번 꾸준히 좀 참고해 보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인사이드 함께했습니다.